렌즈 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마트폰에 구글 렌즈 앱을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렌즈 앱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스마트폰에 구글 렌즈 앱이 없으신 분은 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자, 검색해서 설치하시겠습니다. 터치하시고요. 구글 렌즈라고 검색하겠습니다. 돋보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구글 렌즈가 바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설치가 되어 있는 분은 저처럼 열기가 되어 있을 거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은 설치라고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설치를 눌러서 열기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구글 렌즈 앱을 실행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이미지로 많은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는 먼저 이제 번역부터 해볼 거니까요. 이 카메라로 검색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아래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번역 한번 메뉴가 3개 있죠? 번역, 검색, 과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 번역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번역을 누르겠습니다. 자, 번역을 눌렀더니 지금 카메라가 실행이 되는데 지금 제 앞에 한국어 책이 있어요. 이렇게 구글 렌즈는 실행을 하자마자 앞에 있는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그 텍스트를 언어 감지를 먼저 해줍니다. 지금 한국어 책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어가 돼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왼쪽이 출발 언어 자동적으로 감지해 주는 거, 오른쪽은 도착 언어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이제 텍스트가 지금 보이는데 이 텍스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책을 비추고요. 책을 비추고 아래 동그라미 셔터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찍었더니 자, 한국어 여전히 감지돼 있죠. 아래에 보면은 이 글자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아직 안 되어 있죠.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이렇게 전체 선택, 언어 변경, 듣기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직 언어 변경을 하지 않고 이것을 한번 들어주는 기능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듣기 있죠. 도착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읽어주겠죠. 듣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음성을 꺼놨어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듣기. 잘맨 넥타이는 당신의 인생에서 성실함을 보여주는 최초의 행동이다. 오스카 와일드. 출근을 준비하는 아침마다 항상 신경이 쓰이는 것은 넥타이를 일시중지 고르는 보이시죠? 일이다. 일시중지 한번 필자의 눌러볼게요. 옷장에는 이렇게 한국어를 한국어로 읽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글자를 전체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전체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 선택이 되게 되는데 이 글자를 복사를 눌러서 어디 다른 데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한국어를 한번 번역을 해볼 건데요. 자,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착어, 한국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뒤에 도착어를 터치해 주세요. 터치. 자, 우리는 영어로 번역을 해볼 거기 때문에 자,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영어로 좀 바꿔졌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영어로 번역된 것을 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기. A well-worn tie is the first act of sincerity in your life. Oscar Wilde. Every morning when I get ready for work, what I always worry about is choosing a tie. There are about 100 ties in my closet. 일시정지 When 한번 I choose a tie 눌러볼게요. to match my suit in 자, 이렇게 일시정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음성 들려준 게 멈춰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겠죠. 이것은 지금 이제 한국어고요. 한글책이고 우리 이번에는 원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 눌러줄게요.
왼쪽에 제가 영어책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자, 영어책을 비추자마자 언어 감지가 되죠. 이렇게 이것을 일단 한번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지금 오른쪽이 도착으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자, 왼손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서 제가 다른 걸 사용을 못 하고요. 한국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왼쪽에 지금 영어가 자동 언어 감지되어 있죠? 이게 한국어로 바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일단 이것을 사진을 한 장 촬영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이 버튼, 셔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로 누르면 이 지금 제가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터치했습니다. 자, 지금 영어를 한국어로 바꿨죠. 자, 이것도,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궁금했어요. 그렇죠. 이것을 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듣기. q 액추어가 가장 많이 비행하는 미국 주는 어디입니까? 제시 루더만. A. 사람들이 FLIOVER 주 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뉴욕, LA. 방금 제가 일시정지 눌렀고요. 이렇게 듣기를 할 때는 비추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글씨만 번역이 되는데 듣기를 해야 될 경우는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앞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렇게 비추었을 때는 듣기라는 어떤 메뉴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촬영을 했을 때 셔터 버튼을 터치해야만 아래 메뉴가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서 다른 데 갖다 붙여 놓을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듣기도 할 수 있겠죠. 공유도 되고요. 자, 이런 원서, 한글책을 한글로 읽어주고 한글책을 영어로 번역해주고 또 원서를 찍어서 이렇게 듣기도 해주고 선택해서 다른데 공유도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는 우리 메뉴판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해외여행 이제 많이 다니시죠? 다니면은 이제 영어에 자유로우신 분들은 이제 바로 이제 알 수가 있을 텐데, 특히 로컬 메뉴판 같은 것들은 좀 복잡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제가 그런 메뉴판을 구하지 못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나마 글씨 인식이 좀 가능한, 것을 구해서 지금 제가 프린트를 하나 뽑아놨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두 번째 번역에서 원서 봤으니까 상단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 또 번역할 뭘 찍으라고 나와 있죠. 저는 일단 메뉴판을 비춰보겠습니다. 메뉴판 비춰볼게요. 이건 메뉴판이에요. 홈메이드 디저트, 레이어 케이크라고 하네요. 안 비췄을 때는 자 보세요. 제가 한국어를 만약에 위에 여기를 영어로 그대로 놔둬 볼게요. 그러면은 영어는 그냥 영어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를 도착어를 한국어로 해놓고 비추기만 하면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레이어 케이크가 7달러, 집에서 만든 비출 때마다 이게 해석이 약간 달라지네요. 조금 전에는 홈메이드였잖아요. 그대로 한글로. 이제는 집에서 만든, 조금 전에는 가정부가 만든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현재 여행 가서는 이렇게 비춰서 이렇게 요것만 보면 되겠죠. 그런데 좀 내가 뭔가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추고 제가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찰칵 찍을게요. 네. 이렇게 셔터 버튼을 눌러야 전체 선택이나 듣기나 공유가 이 메뉴가 뜨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글씨가 나는 너무 작다. 그러면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려주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 K 7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격일 거예요. 자, 사과파이, 패셔너블한 치즈케이크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메뉴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여행 가면 진짜 아마 유용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볼 텐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진을 좀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자, 검색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검색할 수 있는데 이 구글 렌즈는 다른 어떤 그 온라인에 있는 렌즈 앱 중에서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검색과 번역은 거의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해요. 자, 검색은 직접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을 촬영해서 검색할 수도 있고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를 검색할 수도 있는데 직접 촬영 검색할 때는 언제가 맞냐면은 왜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특히 그 등산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내가 모르는 어떤 나무가 있고 꽃이 있잖아요. 특히 뭐 강원도나 깊숙한 산에 들어가면 야생화도 있고 그럴 때 어, 저게 무슨 나무지? 어떤 꽃이지? 궁금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럴 때 이제 이거 사용 안 할 때는 네이버에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구글 렌즈를 안 뒤부터는 너무 정확하게 잘 나와서 구글 렌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접 촬영해서 어떻게 알려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직접 촬영은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잎에 있는 나무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촬영하는 어떤 이런 환경상 제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요. 집에 있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뒤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뒤로 나가서 여기 우리 검색이죠. 이제 검색 아래 보세요. 검색이 있습니다. 검색이 놓고요.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집에 있는 영양제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셔터 버튼을 탭하여 검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탭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터치해서 하라는 소리예요. 제가 한번 이 돋보기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 자, 이거 보시면 이게 만약에 영어였으면 또 다르게 또 변형이 돼서 나올 거예요. 자, 검색을 했더니, 자, 만약에 저는 가까이서 찍었는데 멀리서 찍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사각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정확한 그 부분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거의 다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면 아래 검색이니까 아래 검색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니까 이게 이제 구글에서 검색된 건가 봐요. 당연하겠죠. 구글 거니까. 자, 마더네스트 프로폴리스입니다. 자,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대부분 어떤 쇼핑몰 같은데 나오네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외부에 나가서 촬영을 해서 직접 알고 싶으실 때는 어떤 나무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찍어도 괜찮지만 좀 가까이 다가가서 어떤 나뭇잎의 특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잘 보이게 찍으시면은 더 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지금 구글이 열린 게 아니라 구글 렌즈에서 검색 내용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가려면 이 부분 너무 위에서 하면 또 어, 알림창이 나오거든요. 중간 부분에서 아래로 쓱 내리면 앞에 우리가 했던 검색 그 창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검색하는 거 해볼게요. 자, 상단의 왼쪽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여전히 검색이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돋보기 있잖아요. 왼쪽에 네모난 거 보이시죠? 여기가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로 가는 아이콘인데요. 이 부분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 자, 터치를 하니까 아래에 제가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갤러리에 있는 이 이미지가 나오죠. 그 중에서 하나를 보겠습니다. 앞에는 직접 촬영이었고 지금은 스마트폰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꽃이 하나 있는데요. 자, 한번 터치 한번 해볼게요. 터치. 자, 뭔가 반짝반짝반짝 거렸죠? 순식간에 읽은 겁니다. 자, 이 꽃인데 이 꽃 이름 정말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검색이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 이 꽃에 대한 결과물이 또 나옵니다.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구슬붕이라고 합니다. 구슬붕이 다 보면은 다 대부분 보면 구슬붕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볼 수도 있고, 어,
찍혀 있는 내 갤러리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아래에서 위로 싹 내리면 바로 앞 화면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 자, 다른 거 하나 볼게요. 자, 이전 실행 버튼, 앞으로 가기 버튼 눌러가지고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다른 곳을 한번 볼게요. 자, 다른 곳 한번 눌러볼게요.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쁘죠? 자, 여기도 검색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리니까 바로 나와요. 석화인데 식물이라고 합니다. 꽃 모양이죠? 자, 이것도 굉장히 자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은, 자, 네이버도 나오고 유튜브 올라간 것도 나오고요.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다시 위에서 아래로 쑥 내리면 다 앞 화면으로 갑니다. 자, 우리 이번에 꽃을 봤으니까 우리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뒤로 가기 버튼 누를게요. 뒤로 가기 버튼. 이번에는 우리 동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손바닥 안에 뭐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잡아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로 조절할 수 있다고. 그런데 거의 조절이 잘 됐어요. 자, 아래에 검색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장수 하늘소, 곤충의 종류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해석도 나와요. 장수 하늘소는 하늘소과에 속하는 곤충이다. 이러면서, 자, 이런 위키백과에 나온 것까지 자세히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나무 위키 내용, 어떤 다른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사진만 가지고도 거의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쑥 내리니까 앞 화면으로 나온 거예요.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로 가기 버튼 눌러줄게요. 자, 이건 뭔지 궁금한데요.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터치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유라시아 까치라고 합니다. 새의 종류고요. 유라시아 까치는 유라시아 대륙 북부에 널리 이식하는 새다. 이렇게 해서 학명, 보조등 단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글 렌즈가 아니면 이게 이제 네이버에도 조금 있긴 한데 일단은 구글 렌즈가 굉장히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새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또 한번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어떤 건물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어떤 자료들을 얘가 검색을 해서 거의 정확한 것들을 보여주는데, 저도 사진 하나 제가 촬영한 게 있는데, 한번 터치 한번 해볼게요.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건물 사진을 찍었는데, 이 건물이 오른쪽까지 있으니까, 제가 오른쪽까지 한번 쓱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또 이 검색의 결과가 아래에 나옵니다. 아래에서 위로 쭉 올렸더니, 아르코 예술국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면서 전화, 경로, 공유 다 나오죠. 위치까지 나오죠.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길7 여기가 어디냐면은 저희 SNS 소통연구소 본사가 있는 대학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해화역 4번 출구 그쪽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이 있는데 그 마로니에 공원을 거쳐서 저희 연구소가 있는데 가기 전에 왼편에 이 예술국장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게 자세하게 나오죠. 이렇게 이것은 구글 렌즈가 자기가 무슨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웹상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아이가 보여준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내립니다. 자, 이렇게 구글 렌즈로 검색을 하게 되면 직접 촬영도 되고, 자, 적어놨죠. 직접 촬영 검색도 되고, 또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로 검색이 됩니다. 자, 다 돼요. 여기 있는 것도 다 뭐, 머리핀을 한달지, 그러면 뭐 뭐, 쇼핑몰을 보여주든지 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과제가 남아 있어요. 이 과제는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똑같은 질문과 답이 올라왔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글 렌즈가 그걸 계산을 스스로 하지는 못해요.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앞으로 나가고요. 자, 여기도 내리겠습니다.
우리 과제 한번 들어갈게요. 제가 과제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저희 집에 수학 문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수학 문제를 한번 프린트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과제를 선택을 하고요. 과제를 선택하고 과제 질문에 사진을 찍으세요라고 나와 있죠. 제가 사진을 하나 찍을게요. 자, 다음에 계산한 값을 구하시오. 자, 학사모가 있는 셔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누른 다음에 사각형이 돼 있으면 지금 이 사각 왼쪽 이렇게 오른쪽 상하 좌우에 있는 것들을 조절해서 거의 문제만 정확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제 스마트폰에 글자가 작으면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확대되죠. 축소되죠. 손가락을 벌리고 오므리면 자, 이렇게 해서 문제만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선택이 됐어요. 10 빼기 대괄호에서 마지막 대괄호 닫혀진 여기까지가 문제인데 자, 이 과제 지금 우리 선택돼 있잖아요. 과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 동일한 문제를 애가 읽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과제를 풀어주고 있는지 아래에서 위로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올렸더니 문제는 이거였어요. 이거. 문제 해결 방법이 나왔는데 자, 이 풀기가 나와 있어요. 풀기가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지수를 구합니다. 1번, 2번 수를 나눕니다. 수를 뺍니다. 수를 더합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여기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수를 나눕니다라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를 뺍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6단계를 거쳐서 정답이 4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알려면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저는 근데 이거 문제 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과연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지 않은 문제, 올라와 있어도 답이 없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할까 하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어, 자, 앞으로 빠져나갈게요. 여기 뒤로 가기 버튼 누릅니다. 과제 질문에 사진을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두뇌 회전을 해가지고 위의 문제와 유사한데 숫자를 제가 엄청나게 나름 크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과연 올라와 있을까 해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했더니 이번에는 위에 살짝 여기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숫자 나와 있죠. 이런 부분을 피해서 제가 여기 조절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만 정확하게 나름대로. 자, 그랬더니 제가 손으로 쓴 글씨도 이게 인식을 하잖아요. 제가 손으로 쓴 글씨를 인식했는데 쭉 살펴보니까 제곱이나 빼기, 나누기 정확하게 인식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손으로 쓴 글씨 과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숫자 같은 거나 이런 기호 같은 것들을 좀 정확하게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저는 이 문제가 인터넷상에 올라오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문제가 올라왔나 봐요. 이게 지수를 구합니다. 수를 나눕니다. 해서 정답이 105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올렸나 봅니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글 렌즈에서는 일단은 답이 없고 문제가 없는 수학 문제는 이렇게 제시를 하지 못한다고 나오는데 제가 그것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있으면 집에 진짜 수학 문제가 있다면요. 저는 이건 인터넷에 올라오는 걸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 답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앞뒤로 숫자를 바꿨지만 아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혹시 집에 수학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면 특히 뭐 방정식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찍으셔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있다면 저희 SNS 소통연구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자료거든요. 자, 상단에 이게 아래로 내리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미리 적어놨긴 했지만은 여러분들 보시라고. 자, 보면은, 자, 구글 렌즈는 번역과 검색 기능은 거의 완벽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 부분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요즘 AI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챗GPT도 수학 문제는 잘 못 풀어주잖아요.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은 구글 렌즈를 살펴봤고요.
검색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번역하고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메뉴판 같은 것도 보면서 간판을 본달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게 돼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과제 부분은 약간 부족하지만 점점 더 AI가 발전하니까 더 좋은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영상은 언제든지 반복 학습 가능하니까요. 잘 기억이 안 난다 싶으시면 영상을 다시 되돌려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 기능은 좀 부족하지만 구글 렌즈가 다른 기능은 거의 완벽하니까 많이 생활에 활용하시고 업무에도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우신 거 친구, 가족분들에게 가르쳐 드리시면 자, 어떻게 된다고 했죠? 뇌 실력이 쑥쑥 향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김승명 강사였습니다.